나 바보인 거 티날까봐. 내가 다 편집해줄게. 정인이 바보인 거 티날까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기소개서, 저희는 이제 합격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셨나요? 제가 이제 아까 문항을 잠깐 봤는데 네.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가 1번인데 어떻게 쓰셨나요? 일단 어쨌든 웨스트 프로그램이 해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 진로로 잡고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원했던 진로는 약간 면세점 관련 그쪽 업이었었기 때문에 지원 동기로는 이제 뭐 그런 면세점이나 뭐 이런 데도 일을 하려면 글로벌 역량이 필요하다. 글로벌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목이 이제 웨스트를 통해서 얻고 싶은 WEST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웨스트를 가지고, 이니셜을 가지고 제가 갖고 싶어하는 능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썼었고, 기자가 꿈이기 때문에 기자가 되려면 좀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고 직접 경험하고 싶은지를 좀 어필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영어 실력이나 좀 내적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의 갈등 상황 해결 과정 결과로 나누어 기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교내 과학생회에서 하면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썼었는데, 사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뭐 어디 인턴을 하던 그쵸. 학생회를 하더라도 뭐 하나쯤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어내서 쓰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도 문체부 대학생 기자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 기사를 썼던 내용을 적었었고, 이제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고 내가 거기서 좀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해결을 했다, 뻔하죠. 근데 자기 경험을 여기서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웨스티를 가면 어학연수 기관 학생들이나 뭐 실제 웨스티들도 굉장히 인원이 많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 방법을 잘 알고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현지 체류의 부족이랑 인턴십 불만족.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저축을 몇 % 이상 했었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뭐 몇 %를 했었고 그리고 내가 미국 가서 쓸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안을 잡아놨다. 약간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지 채집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신다면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현지에서 뭐 예산으로 뭐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되게 솔직하게 썼어요. 뭐 조절 가능한 비용은 최소화하고 부모님께 좀 지원을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인턴십 불만족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에서 이제 통역 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업무랑 약간 다른 업무를 맡게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스스러웠지만 저는 뭐 모든 일에 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일점을 찾아 나가면서 적응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아무래도 이 문항을 넣었다는 거는 인턴십이 자기가 원하는 데 배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직무를 받아도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고 이런 게 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프로그램. 이 작은 계획 같은 거는 진짜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면접 볼 때까지 맞아요. 계속 물어봐요. 자기가 돈 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저도 이제 교내 장학금 받았던 거, 뭐 장학금 어떻게 받고 어떻게 모았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썼고, 예산 짜줬다는 얘기도 저도 썼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쓰거나 모을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나 집안 어르신의 도움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면접 때도 실제로 이제 돈이 부족할 때 해결 방안이 있냐, 이런 걸 여쭤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되게 조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거를 되게 확실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국 비자 면접을 볼 때인가? 그것을 인증을 해요. 얘네 자금을 웨스트에서. 그죠? 맞아요. 그런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비자를 할 때는
통장 이런 거를 아마 제출을 할 텐데 저희는 그냥 정부에서 얘네가 돈 있어를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여러 번 물어보시는 것 같고 맞아요. 인턴십 불만족 같은 경우는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좀 맡게는 업무들이 좀 실망스러웠지만 잘 극복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무 어떤 특정 직무 경험이 아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거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데 J1 인턴십의 취지 그리고 각오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일단 웨스트 J1 인턴십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정의를 쓰면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이 여행 어학연수 인턴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현지 문화를 좀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고 현지에서만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뭐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런 문화들을 좀 건설적인 태도로 배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 미국에서 얻었던 경험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런 거죠. 저도 비슷한데 일단 J1 비자가 그거잖아요. 미국에 갔다 와서 본국 거주 의무 2년이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 꼭 제가 뭔가 환원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교류랑 사회환원을 뽑았는데 이제 문화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내가 미국인들과 어떻게 문화교류를 할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사회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언론인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이 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되게 좀 약간 거창한데 저도 엄청 거창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라 쓰셨죠? 저 문화적 감수성과 외향성을 키우겠다고 나왔네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 네, 뭐 미국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초석으로 삼아서 초석으로까지 네, 초석으로 삼아서 그렇군요.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 저도 너무 거만한데? 뭐 국민들의 지식 향상을 돕고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 예시로 들었던 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권을 줬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 기자들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질문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기자분 질문하세요 했는데 한국 기자가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데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이 손을 들어서 한국인인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질문을 잘하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어필을 했었습니다. 어떤 자소서든 그렇듯이 그냥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프로그램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만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점수도 보잖아요. 네.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잘 보면 잘 볼수록 좋죠. 왜냐면은 그 100만 원을도 줘요. 그 맞아. 토익 점수를 장학금을 받았지. 예. 맞아. 제가 장학금 제가 받았는데요. 아니 근데 주변에 되게 850점, 뭐 820, 30점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완전 고득점자이신 분들도 있었고 사실 근데 저는 기준을 넣으면 크게 맞아 크게 막 기준만 넘기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친구 2명 있다고 하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면접을 2번을 보는데 국립국제교육원 면접을 보죠. 맞아요. 그날 기억나시나요? 9월 그쯤이었던 것 같고 저희는 다대다 면접이었죠. 네네네. 3명이고 면접관 분도 2명인가 3분인가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웨스트 선배분이 한 분 계셨고 네. 웨스트 선배분 한 명,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분이 계셨는데 되게 타이머를 빡세게 맞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1분이었나? 그랬던 30분이었나? 그걸 엄청 왜냐면 이제 사람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그냥 임팩트 있는 문장 몇 개를 말하시는 게 더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 복장은 어떻죠? 저는 그냥 기업 면접 복장처럼 입고 갔어요. 그냥 완전. 단정하게 머리 묶고 정장 입고 이렇게 갔었는데
근데 대부분 분들 다 그렇게 입고 오셨어서 제 타임에서는 저는 그냥 약간 셔츠에 슬랙스? 이 정도 입었던 것 같은데 단정하게만 입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면접 질문 자체는 난이도가 어떠셨어요? 전혀 어렵진 않았던 것 어렵진 같아요. 않았어요. 그냥 맞아요. 보편적인 질문도 하시고 개인 질문도 조금 맞아요.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뽑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면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2학년 때부터 웨스트 프로그램을 가고 싶고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니까 그걸 되게 좋아하시면서 왜 그랬냐고 되게 물어보셔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면접 질문은 저희 웨스트 프로그램 면접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제 나오죠. 예상 질문이나 뭐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저희도 약간 그런 걸로 준비를 했었기 맞아. 때문에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보통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한 질문 몇 개 이 정도여가지고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만 그런 거만 잘 파악하고 그런 공통 질문들만 잘 준비해 주시면은 면접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저희 스터디를 했네요. 맞아요. 저희는 아. 스터디도 하기는 했어요. 그때 그 오픈 채팅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지역을 나눠가지고 스터디를 했었는데 스터디룸을 빌려가지고 한 5명? 맞아요. 자기소개서를 읽고 그 예상 질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한 명씩 앉아서 맞아요. 대답해보고 맞아요. 나와 있던 공통 질문들 이제 모아다가 랜덤으로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돼. 근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긴 도움이 해요. 됐죠. 근데 긴장감이 좀 덜하죠. 그래도 말로 하면 또 다르니까. 저희 때는 다 예상 범위 내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없었어. 그랬었어요. 근데 2년 전이라서 사실 기억이 잘.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면 에이전시 면접을 보죠. 맞아요. 화상 면접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했고 그 에이전시를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당연히 영어로 진행을 맞아, 영어 하죠.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인턴십 배치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맞아요.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일하고 싶은지 미국 가서 뭘 하고 싶은지 뭘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것도 면접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뭔가 근데 이제 영어니까 그게 좀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 거지. 긴장감. 맞아요. 영어로 말하는 연습만 충분히 하신다면 난이도가 있는 그런 면접은.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현지인이랑 말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그걸 좀 네. 많이 보시는 그게 되게 컸는데 이제 억양이 저희는 항상 백인 영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다양한 인종의 분들이 살아서 그 진짜 못 알아들으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리스닝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가고 싶은 지역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저는 뉴욕에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어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십 배치를 할 때 전공이 만약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회사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못 넣어줄 것 같다 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인턴십 배치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떨어지신 분 네. 있었어요. 맞아요. 시키는 것 같고 저희가 지원할 때 그 브로슈어 같은 걸 주잖아요. 첨부 파일로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면 있는데 그걸 맞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뭔가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분야의 회사가 뭔가 이 에이전시에 없다. 없으면은 이제 다른 스폰서로 가가지고 찾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100% 배치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제1호는 전공이랑 관련성이 있어야 돼서 맞아요.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자 인터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비자 인터뷰가 되게 쉽죠. 저희는 이제 한 날 1시에 다 같이 가서 그 정부 인증 서류를 다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합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긴장하긴 했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맞아요. 엄청 빨리 끝나요. 5분이면 진짜 5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아는 다른 친구들은 비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두세 번씩 떨어지는데 웨스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쵸. 정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게 쉬운 느낌? 그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웨스트 좋아요. 저기
저기요. 아니 근데 진짜 끊어주세요. 아 진짜 좋은데 음. 너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웨스트의 단점을 설명해주는 컨텐츠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서포터즈 분들도 있고 사실 실제 이런 얘기는 또 많이 안 하시니까 이런 얘기 또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같이 만나는 건 아니고. 저도 말씀했다시피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저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다시 갈 기회 있으면 다시 갈 진짜, 거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들도 진짜 많이 만났고 맞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점수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룸메들끼리 맞아요. 그 전주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갑자기 어필을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그럼 다시 인사드릴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겨.